자연 에너지 자원을 적극 이용하는 것은 날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며 전력 문제 해결에서 전망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최근 많은 단위에서 태양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나라의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중구역에서는 2019년부터 여기록 라이민유원지에 이런 태양빛 발전소를 건설해 놓고 정상 운영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불과 80여 개의 단위가 가입돼서 시작됐는데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가입 단위 수도 그렇고 전력 생산량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보니까 중국 간에 거충 고물이 많고 가로수가 많아서 실제 자기 단위에 설치하게 되면 투자대 이득 보는 게 얼마 없었습니다. 기내 공동발전 해비침 조건이 좋고 설치 면적이 넓은 이 누나 이민지역에 설치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네가 투자대 자기네가 나오는 전기량을 기본적으로 다 이제 보상받는 걸 되었으니까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태양빛 에너지에 대한 연구와 생산 도입을 전문으로 하는 김일성 종합대학 태양빛 전지 제작소에서는 보다 실리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태양빛 발전 체계를 시안의 여러 곳에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에 운일군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태양빛 발전소들을 건설하고 운영한 경험도 있고 또 태양 에너지 이용의 실리와 효과성을 최대로 높이는 이런 면에서 월안봉구역, 평천구역, 망경대 구역을 비롯해서 우리 시내 구역별로 기한기업소형 공동발전소 또 가정세대들을 위한 이런 주민공동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이 사업들을 해당 단위들과 연계 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이한 규모의 태양빛 발전 체계들을 도입하면서 주목을 돌리는 것이 있는데 가정들이나 이렇게 각이한 단체들이 자원성의 원칙에서 공동으로 태양빛 발전소 건설에 참가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을 국가 전력망을 통해서 공급받는 식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력 소비자들이 곧 전력 생산자로 되고 도시의 경관에도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연 에너지 발전 능력을 확대시켜 그만큼 나라의 전력 생산에 이바지되게 됩니다. 자연 에너지는 지금 기관 기업소들만이 아니라 주민지구들에서도 광범위 이용되고 있는데 공동으로 계통병렬형 태양빛 발전 체계를 확립해서 덕을 보는 가정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개가 300W니까 이게 10개면 3kW. 이 한 집에서 3kW입니다. 전기용품이라는 건 시컨 쓰고도 그저 년간에 보면 한 2,000kW는 그저 남습니다. 비록 그 전력 생산량이 크진 않아도 나라 살림살이에 보탬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저로서도 기쁘게 생각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연에너지 원천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나라에도 자기 단위에도 이익이 되는 자연에너지를 적극 개발 이용할 때 나라의 귀중한 자원과 재분은 더 절약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생활은 더욱 윤택해지게 될 것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우리의 교육을 세계 선진 수준에 올려세울 목표 밑에 교육 부문에서 교원들의 자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교수강습소에서 교원 진용을 강화하고 그들의 교수 방법적 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정말 그 남다른 흥분 속에 받아 안으며 이제 우리 교육을 세계의 선진 교육으로 되게 하려는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직접적인 일인 담당자로서 정말 우리가 지닌 그 사명과 책임감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교육부문 앞에 나선 가업을 이제 관철하는 데서 기본은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에 곧은 성과의 토대에서 올해 진행하는 첫 강습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알기 쉽고 재미를 느끼면서 원리적으로 이제 인식하도록 하겠는가 하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교육도 그것이 교원들이 자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되고 또 교수 실천 과정에 운이 나타나도록 마지막 단계에서 준비 사업을 다붙이고 있습니다. 한편 동대원구역 문신초급중학교에서는
모든 교원들이 새로운 교수 방법을 창조해서 학생들의 실력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발전하는 교육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교원들이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교수사업 실천과 교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문헌에 대한 학습을 심화시키면서 성과 경험들을 더 확대하는 것과 함께 나타난 편향들을 국방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깊이 새겨앉게 되었습니다. 교원들이 교수 방법적 자질을 한 계단 높이고 또 학생들이 다방면적인 지식과 실천 능력을 겸비하도록 하는 방법적인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대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주는 소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보다 효과적인 교수 방법 연구에 품을 놓고 있는 대송구역 료명소학교의 교원들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원들이 자질 향상 사업에 군임을 놓고 있습니다. 소학교 학생들은 윤용 심리상 직관 형성적 사고가 매우 우세하기 때문에 교수안 작성과 교편물 준비를 새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에 이어서 지난해 또다시 정보화모범 단위 영예를 지닌 단위답게 학생들이 실력을 과학적이면서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실력평가 프로그램 개발 완성을 위한 1,600건의 학년별, 부류별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도입하는 사업도 함께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 전염병 상황이 지난해와는 또 다른 특성을 보이면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이 항상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겨울철은 인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시기로서 그 어느 계절에 비해서 비루스의 공격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생존력과 감염력, 면역 회피력이 더욱 강해진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들이 대대적으로 만연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의 호흡기에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줌해 있던 돌림감기 비루스가 올겨울철에 다시 성행하면서 돌림감기 환자들까지 동시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건에서 올겨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들에 의한 재감염 현상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는 지금까지의 그 어느 변이 비루스들보다도 재감염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한 번 감염돼서 항체를 가진 사람이라 해도 재감염될 위험성은 종전의 변이 비루스들보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재감염이 인체에 보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 중증 환자들이 많아지고 나아가서 사망자 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분석 자료에 의하면 악성 비루스에 재감염된 사람은 일반 감염자에 비해서 치사율이 약 80% 높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올겨울에 주의해야 할 문제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와 돌림감기를 비롯한 각종 호흡기성 비루스에 의한 혼합 감염입니다. 얼마 전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진행한 실험에 의하면 돌림감기 비루스가 신형 코로나 비루스 접수체의 산생을 촉진시켜 감염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돌림감기 비루스와 신형 코로나 비루스에 혼합 감염되면 급격한 열나기와 상기도 증상, 머리 아픔, 전신 중독 증상과 같은 임상 증상들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게 되며 중증화가 쉽게 철회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세계적인 겨울철 상황은 재감염과 혼합감염으로 인한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의 증가로 해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24일 현재까지 종합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7,364만여 명, 사망자는 674만 8,8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70개 나라와 지역에서 7,600개의 저류독감 근원지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저류독감 발생의 약 80%가 야생 저류와 관계된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5,050만 마리, 유럽 나라들에서 4,800만 마리,
일본에서 1,0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처분됐다고 합니다.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의학 연구사들이 산불을 비롯한 화재 사고가 초래하는 대기 오염이 각종 암 발생의 기본 인자로 된다는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사들이 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수년간의 연구를 진행한 결과 그들 속에서 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일반 사람들보다 약 4배 높았다고 합니다. 소방대원들은 진화 작업 과정에 오염된 대기 속에 떠도는 발암 물질을 항시적으로 흡입하게 되는데 이로해서 암 발생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 결과를 놓고 가스와 연기를 비롯한 대기 오염 물질들이 인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느 한 연구 집단이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제품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지능형 생산 체계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3D 숫자식 이중 체계와 로봇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전자 소편들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계 솔비들에 설치된 수감 장치에 의해서 솔비 가동 상태를 실시간 검사할 수 있으며 적은 인원으로도 모든 생산 공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3일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올겨울이 들어와서 가장 심한 추위 현상이 있었습니다. 23일 오후부터 세력이 확장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강하게 흘러들면서 심한 추위 현상이 나타났는데 제일 추웠던 24일 어제 날씨를 지난 시기 추위 자료들과 비교해 보면은 최고 기온으로서는 30년 내 가장 낮은 아주 심한 추위였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바람도 점차 약해지고 기온도 오르면서 추위는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여러 지역에서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약간 높아졌다가 27일부터 다시 낮아지겠지만 이번 추위처럼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장년과 령년에서 약간의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동서안의 일부 지역과 백암고에서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었고 경운에서는 한때 초당 15m 이상의 강풍도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령화 9도로서 평년보다 9도 낮았고 어제보다는 6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19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서해안 지역에서 흐려서 여러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평원남도를 비롯한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눈이 내린 후 점차 개이고 강계와 해산, 청진을 비롯한 북부 내륙 그리고 함경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흐렸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36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홍원 지방으로서 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까지 눈이 내린 후 오전과 오후에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10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때때로 눈이 내린 후 밤에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아침부터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까지 눈이 내린 후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눈이 내린 후 오후에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까지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개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에서는 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은 흐려서 밤이 눈이 내리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눈이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함경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전부터 조선동의 전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먼 바다에서는 0.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샘바람과 높은 물결을 위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7일이 지용의 용량으로 량강도, 함경북도 일부 지역에서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소해 바닷가의 여러 지역과 량강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28일과 29일에는 조기압근의 용량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28일에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29일에는 소해안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